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 과장이고 저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죠. 그런 저희에게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딸 예린이는 저희 부부의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25살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 평범한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예린이가 고개를 숙인 채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엄마, 임신했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수 오빠가 책임지겠다고 했어. 결혼하자고. 레지던트 4년차라던 그 남자. 의사가 될 거라며 자랑하던 그 남자 말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난 준수 어머니 박미영 씨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3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첫 마디부터 자랑이었어요. 그 여자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니.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예린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애 있는 몸인데 뭘 그렇게 화려하게 하겠어요. 마치 숨기고 싶은 일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혼집은 전세로 시작하세요. 박미영 씨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준수가 아직 월급이 적어서요. 나중에 개원하면 그때 집도 사고. 3대째 의사 집안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신혼집 마련에는 한 푼도 보태지 않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임신한 딸을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2달이 지났을 때 예린이가 집에 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간섭해. 뭘 해먹었는지, 준수 셔츠는 어떻게 다렸는지.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친정 음식은 간이 세다고 하고 친정에 자주 오지 말라고 해. 그리고 그날 밤 예린이에게서 울음 섞인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수가 나를 밀쳤어.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전화해서 친정 음식 얘기했거든. 그래서 준수가 화내면서.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딸을 만났을 때 예린이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긴팔로 가리려 했지만 제 눈을 속일 순 없었어요. 당장 나와. 안 돼, 엄마. 준수가 더 화낼 거야.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박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수가 예린이를 때렸어요. 아, 그래요? 준수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맞았는데 그게 할 말이에요. 며느리가 좀 더 조심하면 되죠. 남편 기분 안 상하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나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예린이가 아이를 안고 집에 왔어요. 딸의 얼굴 한쪽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뭐 때문에? 아이가 밤에 울어서. 준수가 잠을 못 잤다고 화냈어.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아이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하면서 뺨을 때렸어.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내 딸이 내 손자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엄마, 나 죽고 싶어. 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부어오른 뺨, 눈물에 젖은 눈동자, 그리고 죽고 싶다던 그 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준수는 의사 생활을 못할 테고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받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내 딸은 언제까지 맞고 살아야 하는 거죠? 손자는 또 어떻고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라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수 있을까요? 박미영 씨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맞아도 아들 편만 드는 그 여자가 달라질 리 없죠.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돈이고 체면이고 나중 일이고 일단 딸부터 구해내야 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예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린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이혼하자. 더 이상 그 집에서 맞고 살 수 없어. 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 양육비는 어떻게 해? 그리고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볼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면서 그 집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니?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고마워. 6개월 후, 예린이는 아이와 함께 제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위자료와 양육비 합의도 마쳤고요. 엄마 정말 잘한 것 같아. 딸의 얼굴에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어요. 아직 힘들지 않니? 힘들긴 하지만 매일 눈치 보고 맞을까 봐 떨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맞아요.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의사 사위를 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무리 의사 집안이라 해도 내 딸을 때리는 남자와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이제 딸과 손자를 지키는 게 제 할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아직도 가끔 이렇게 한 게 맞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 딸이나 며느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안 체면도 중요하고 손자 생각도 해야 하고 정말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조언 좀 해주세요. 저 같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만 부탁드려요.